대비의 과거에 얽힌 충격적인 진실과 그 뒤를 따르는 저주. 이는 열이가 결코 막을 수 없는 비극의 서막인 것일까? 열리야, 여기 우물이야. 제발 살려줘. 이 절박한 외침은 13년 전 조선 왕실을 뒤흔든 비극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그날 밤 달빛조차 숨을 죽인 궁궐 깊은 곳에서 피와 비명이 얽히며 끔찍한 참사가 벌어졌다. 그 비극의 진실은 오직 몇몇만이 알고 있었고 그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다. 이정 왕은 그 사건을 영원히 묻어두고자 했다. 왜? 그 비밀은 그의 왕위, 그의 혈통, 그리고 그의 어머니인 중국마마의 잔혹한 선택과 직결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운명은 그렇게 쉽게 비밀을 덮지 않았다. 팔척귀, 그 저주의 근원인 악령이 다시 깨어났고 이정의 아들 이광 원자를 집어삼키며 왕실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날 시간이다. 13년 전 선왕의 궁궐은 권력과 배신의 소용돌이였다. 선왕은 병약했고 후계자 문제로 조정은 둘로 갈라졌다. 이정, 당시 어린 왕자였던 그는 중국마마의 외아들이었다. 중국마마는 야심이 강한 여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대가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 앞에는 강력한 적수가 있었다. 바로 선왕의 젊은 계비, 현재의 대비였다. 대비는 선왕의 총애를 받으며 영인대군을 낳았고 그녀의 가문은 막강한 권세를 자랑했다. 중국마마는 대비와 그녀의 가문을 두려워했다. 그들은 이정의 왕위 계승을 위협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다. 중국마마는 결단을 내렸다. 대비의 가문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했다. 그녀는 비밀리에 풍산이라는 맹인 술사를 불러들였다. 풍산은 신내림을 받은 자로 귀신과 소통하며 저주를 내리는 능력을 지녔다. 중국마마는 풍산에게 대비의 가문을 저주할 것을 명령했다. 풍산은 망설였지만 중국마마의 협박과 막대한 금은 보화에 굴복했다. 그는 금지된 의식을 치렀다. 팔척귀. 오래전 억울한 죽음을 당한 왕실의 원혼을 깨우는 의식이었다. 팔척귀는 중국마마의 뜻대로 대비의 가문을 공격했다. 단 하룻밤 만에 대비의 부모, 형제, 심지어 먼 친척까지 몰살당했다. 그들의 죽음은 단순한 병사나 사고로 위장되었지만 궁궐 안에서는 모두가 진실을 짐작했다. 대비는 홀로 살아남았지만 그녀의 가문은 완전히 무너졌다. 대비는 이 모든 것이 중국마마의 소행임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침묵했다. 영인대군의 목숨이 위험했기 때문이다. 중국마마는 대비에게 경고했다. 한마디라도 입을 열면 내 아들마저 팔척귀의 먹이가 될 것이다. 대비는 분노와 슬픔 속에서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영인대군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참았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불씨는 13년 후 예상치 못한 기회로 활활 타오르게 된다. 이정 왕은 13년 전의 비극을 덮으려 했다. 그는 윤갑, 충직한 내관이자 비밀을 아는 몇 안 되는 인물에게 그 사건을 조사하지 말라고 엄명을 내렸다. 윤갑은 왕의 명령을 따랐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다. 왜 왕은 진실을 파헤치지 않는가? 그 의문은 이광 원자가 팔척귀에 사로잡히면서 폭발했다. 이광은 밤마다 괴성을 지르며 시장과 궁녀들을 공격했다. 그의 눈은 붉게 타올랐고 몸은 거미처럼 기묘하게 움직였다. 왕실은 공포에 휩싸였다. 윤갑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그는 열이 귀신을 보는 능력을 지닌 소녀를 불러들였다. 표면적으로는 독인놀이를 가르친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은 팔척귀를 퇴치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윤갑의 계획은 비극으로 끝났다. 곽상충. 중국마마의 충복이자 그녀의 더러운 비밀을 지키는 자가 윤갑을 암살했다. 곽상충은 윤갑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비밀을 파헤치려 한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는 윤갑을 독살하고 그의 죽음을 병사로 위장했다. 윤갑의 죽음은 열이와 왕실 모두에게 충격을 안겼다. 이제 열이는 홀로 팔척귀와 맞서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팔척귀의 저주 뒤에는 훨씬 더 깊은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대비는 13년 동안 복수를 준비해왔다. 그녀는 풍산을 다시 불러들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중국마마를 섬기던 그를 배신자로 만들었다. 대비는 풍산에게 막대한 재물을 주며 그의 충성을 샀다. 그녀는 팔척귀를 완전히 장악하고 싶었다.
팔척귀는 단순한 원혼이 아니었다. 그것은 왕실의 피로 자라나는 존재, 복수심으로 가득 찬 괴물이었다. 대비는 이광 원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팔척귀를 강화하려 했다. 이광이 죽으면 이정의 혈통은 끊기고 영인대군이 왕위에 오를 길이 열린다. 대비는 냉혹하게 계산했다. 풍사는 대비의 명령을 따랐다. 그는 이광의 침소에 몰래 들어가 팔척귀의 힘을 강화하는 주술을 걸었다. 이광의 광기는 점점 더 심해졌다. 하지만 풍사는 대비에게 경고했다. 팔척귀는 통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저주가 왕실 전체를 집어삼킬 수도 있습니다. 대비는 그의 말을 무시했다. 그녀의 눈은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내 가문을 몰살한 자들이 고통받는다면 그게 왕실 전체여도 상관없다. 한편 여리는 윤갑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중전의 우물에서 수살귀와 마주했다. 수살귀는 놀랍게도 이정의 생모, 즉 선왕의 정비였다. 그녀는 13년 전 중국 마마의 음모로 독살되었다. 그녀의 죽음은 대비를 궁으로 들이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수살귀는 여리에게 말했다. 팔척귀는 내 원한이 아니다. 그것은 왕실의 죄악이 낳은 괴물이다. 경기석을 찾아라. 그것만이 저주를 끊을 수 있다. 경기석은 여리와 이정 왕이 각각 하나씩 지닌 신물이었다. 여리의 조모 업덕이 물려준 수컷 경기석과 이정의 안경에 깃든 암컷 경기석. 이 둘이 하나로 합쳐지면 팔척귀를 물리칠 힘이 생긴다. 하지만 여리는 아직 그 사실을 모른다. 그녀는 수살귀의 도움을 받아 풍산의 비밀 의식을 알아낸다. 풍산이 대비와 함께 이광을 희생시키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여리는 결심한다. 그녀는 이광을 구하고 팔척귀의 저주를 끝내야 한다. 궁궐은 이제 혼란의 도가니였다. 이광의 광기는 날로 심해지고 대비는 점점 더 대담해진다. 그녀는 영인대군을 왕위에 올리기 위해 마지막 카드를 꺼낸다. 팔척귀를 완전히 깨우는 의식. 이 의식이 성공하면 팔척귀는 왕실을 초토화하고 대비는 새로운 왕조를 세울 것이다. 하지만 그 대가는 끔찍하다. 팔척귀는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이고 조선 전체가 저주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다. 여리는 어둠 속에서 숨을 고르며 경기석을 꽉 쥐었다. 이광 원자의 생명이 꺼져가는 가운데 그녀는 결단을 내렸다. 이정 왕에게 진실을 말하는 대신 홀로 대비와 풍산을 맡기로 했다. 시간은 적이었고 궁궐은 이미 팔척귀의 저주로 피와 비명에 잠겼다. 여리는 수살귀의 안내로 풍산의 비밀의식 장소, 금지된 후원 우물로 향했다. 그곳에서 대비는 팔척귀를 완전히 깨우는 마지막 주술을 준비하고 있었다. 영인대군을 왕위에 올리기 위해 대비는 모든 것을 걸었다. 그녀의 눈은 복수심으로 불타올랐고 풍산은 떨리는 손으로 저주의 촛불을 밝혔다. 여리가 우물 안으로 뛰어들자 팔척귀의 거대한 그림자가 그녀를 덮쳤다. 경기석이 빛을 발했지만 아직 하나가 아니었다. 이정의 경기석이 필요했다. 한편 중국 마마는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 최후의 카드를 꺼냈다. 그녀는 곽상충에게 이광을 죽이고 여리를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곽상충은 이광의 침소로 몰래 들어가 독이 든 칼을 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정이 나타났다. 그는 여리의 말을 믿고 어머니의 배신을 직감했다. 어머니, 이 모든 것이 사실입니까? 이정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졌다. 중국 마마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너를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이정을 설득하려 했지만 왕은 경기석 안경을 벗어 여리에게 전하라 명했다. 곽상충이 이정을 공격하려 했지만 수살귀가 나타나 그의 목을 꺾었다. 우물 안에서 여리는 경기석 2개를 합쳤다. 빛이 폭발하며 팔척귀가 비명을 질렀다. 대비는 절망 속에서 주술을 강행했지만 역풍으로 그녀의 몸이 찢겨 나갔다. 팔척귀는 소멸했고 이광은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하지만 여리는 쓰러졌다. 그녀의 몸은 저주를 막으며 소진되었다. 이정은 여리를 안고 오열했다. 왜 너 혼자 모든 것을 짊어졌느냐? 중국 마마는 체포되었고 대비의 죽음으로 영인대군은 왕위를 잃었다. 궁궐은 침묵에 잠겼다. 하지만 어둠 속 풍산의 미소가 번졌다. 팔척귀는 사라졌지만 또 다른 저주가 기다린다. 그의 속삭임은 바람에 실렸다. 귀궁의 이야기는 끝났는가? 아니, 새로운 비극의 씨앗이 뿌려졌다.